우한시를 중심으로 한 중국에서 하루 수천 명의 코로나19 환자와 수백 명의 사망자가 보고될 즈음 한학술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재생산 지수, 무증상 전파 여부와 파급력, 병독성, 계통 발생적 기원, 유전자 정보 특성,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개발 가능성 등을 바이러스 연구자들과 의료진이 풀어야 할 당면의 숙제로 제안했습니다. 이들 중 적어도 3-4개의 항목은 바이러스 연구자들에 직접적으로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002년 사스와 2007년 및 2014년 에볼라 출혈열 유행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박쥐의 지속 감염 형태로 존재하는 다양한 동물 바이러스를 검출했고, 이때 박쥐는 이 바이러스들의 종래 또는 종간 재조합의 터로 기여하게 되기에 신종 바이러스의 끊임없는 출현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지금 국제사회의 반응은 전혀 예상치 못했음과 다르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처럼 보여지네요. 국내에도 30여 종에 이르는 관박쥐가 자생하고 있으며 이들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여러 종의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 검출될 것은 자명하지만 환경 생태와 동물 및 사람의 감염 질병을 연결하여 관리하고 연구하는 개념은 극소수 연구자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21세기에 들면서 기후변화는 예상 단계를 넘은 현실이 되었고, 이는 식물의 생태 변화로 출발해 동물의 생태 변화를 강제하고 동물의 행동 변화는 뜻밖의 감염성 아웃브레이크를 유발하게 됩니다. 논문에 의하면 바이러스 연구자들에게 병원체 중심으로 연구하고 대응했던 지난 100년의 표준 전략은 더 이상 모범 답안으로 채택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고 보여진다고 하고, 미래 예측에 기반을 두고 국내 연구 지원 정책이 표방하는 선택과 집중은 예기치 못한 유행병 사태에 부응하기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특히나 지구상 모든 세포성 생명체를 합친 것보다 많은 유전적 다양성을 기록하는 바이러스 연구는 넓은 저변 연구의 필요성이 정책적으로 선택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스코브2의 사람 간 전파력이 사스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감염 재생산 지수도 그간의 추정치를 훌쩍 넘길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치명적 정도 혹은 병독성은 전파력에 반비례합니다. 3에서 4%의 치사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질 수 있으나 감염 재생산 지수가 높아 감염자 수치가 크다면 3에서 4% 남짓의 사망률도 매우 큰 희생을 초래합니다. 백신이 없는 시점에서 국가별 의료기술이 치사율을 결정합니다. 자연숙주가 박쥐로 추정되는 사스코브2가 어떤 경로를 타고 사람으로 종간 전파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요. 사스코브2가 박쥐에서 직접적으로 사람으로 넘어오기보다는 사양 고양이나 단복낙타가 중간에 있었던 사스코브나 메르스코브의 사례처럼 다른 숙주종을 거쳤을 가능성과 박쥐와 사람의 생태 사이 간극이 그다지 가깝지 않다는 점들을 고려하여 우연한 기회에 어떤 매개동물에 감염하고 그 동물과 사람이 접촉하면서 인간 사회에 출현하는 우회적 종간 전파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느 하나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선 천상갑이 가장 유력한 후보들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피막형 바이러스로서 바이러스 수용체인 S단백질, 바이러스의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M단백질,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감염성에 영향을 미치는 E 단백질 등 주요 구조 단백질들이 피막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들과 비슷하게 특정 장기와 조직을 이루는 특정 세포를 만나 세포의 세포막 단백질 중 하나에 부착하면서 숙주세포 안쪽으로 진입을 합니다. 이때 바이러스 S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맡는데, 바이러스의 진입을 매개하는 세포 수용체의 분자적 구조와 S단백질이 높은 상보성, 즉 비어있는 퍼즐판 안에 알맞은 퍼즐을 넣듯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많이 하는 관계일수록 안정된 흡착 상태를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얼마나 안정된 흡착 상태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감염에 대한 감수성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세포의 어떤 수용체와 만나는가에 따라서 감염이 시작되는 경로가 달라지고 숙주의 면역 체계가 대응하는 방법이나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둘 간의 수용체 관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바이러스의 첫 감염 단계를 막을 수 있는 첫 시작이 됩니다. 접촉 후 수용체 간의 상호작용으로 바이러스의 피막과 세포막이 융합을 일으키게 되고, 이후 바이러스의 유전체, 단백질 일부가 세포질 내부에 침투하게 됩니다. 세포질에 노출된 바이러스의 단일 가닥 플러스 RNA 유전체는 리보솜과 만나 복제 과정에 필요한 바이러스 RTP를 합성하면서 자손 유전체의 복제와 바이러스 유전자 발현을 시작합니다.
이때 유전체가 복제가 된다면 반대극성인 -RNA가 생성되는데 이를 주형으로 유전자 발현에 사용될 sgRNA들을 전사하게 됩니다. 이후 생성된 플러스 RNA에 구조 단백질과 비구조 단백질을 합성하여서 감염력을 지닌 자손 바이러스들을 다량 생성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림은 코로나19의 게놈 분석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하면 인체 세포가 단백질을 합성할 때 쓰는 단백질을 이용해 폴리펩타이드 A, 일명 PP1A와 PP1AB라는 긴 단백질 사슬을 만드는데요. PP1A는 11개, PP1AB는 16개의 작은 비구조 단백질, 일명 NSP인데 여기서 비구조 단백질은 바이러스 몸체를 구성하지 않은 단백질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에는 NSP1에서 NSP16이라는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 중 NSP3와 NSP5는 마치 가위처럼 단백질을 잘게 끊는 단백질 분해 요소인데 PP1AB의 나머지 NSP를 잘라내 복제와 증식 같은 중요한 기능에 시동을 겁니다. 즉 NSP3, 5가 16개 NSP로 절단하고 NSP12, 7, 8이 모여 RNA 복제 및 전사 요소인 RDRP를 형성하는 것이죠. 전사 요소가 바이러스 RNA 복제 및 전사를 진행하고 이후 RNA와 단백질이 결합하여 바이러스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들어 익히 알고 있는 렘데시비르는 전사 요소가 바이러스 RNA를 복제, 전사하는 과정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개통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참고로 개통도에서 가지 위에 표시된 숫자는 분석한 숫자가 만약 100번이면 100번 중 n번 같이 묶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자면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는 엠베코바이러스, 사르베코바이러스, 메르베코바이러스, 노베코바이러스로 분류되며 메르스는 메르베코바이러스에 사스는 사르베코바이러스, 코로나19는 사스와 같은 사르베코바이러스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맘때 뉴스에서 코로나19가 사스와 유사하다는 소식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점 또한 이런 개통 분석 자료에 기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이 감소하긴 했지만 수백 명 이상의 감염 소식이 집계되는지라 코로나19가 한창 진행 중인 사회에서 시민들의 체감 공포는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진원지에서 시작된 파동의 골은 이웃나라의 마루로 연이어 전달될 수 있기에 이 신종 유행병의 끝이 어디일지는 누구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WHO는 이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최고 단계 경보를 발령 중이며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 10여 년 만에 대유행을 공포해왔고 국내의 지역사회 전파 상황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부여하고 있으며 어쩌면 코로나19의 완전한 소멸 대신에 계절성 폐렴으로 우리 곁에 남아 다음 세대들까지도 지속적인 감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맞닥뜨린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마땅한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위험의 실제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쉽게 증폭되어 실체적 위해보다 훨씬 높은 체감 위해도를 낳는다는 점에서 당국과 시민 상호 간의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과 협력은 첫째로 주목되어야 할 요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여러 선진국들은 전문성이 구비한 보건당국과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바이러스 등 병원체 관련 과학자들도 다수 포진하고 있으므로 이런 사회에서 신종 전염병에 대처하는 데에는 과도하게 막연한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되 절대 긴장을 놓지 않는 이성적 심리와 전문가의 의견과 가이드를 적극 따라주는 일반의 대중 협조가 가장 중요한 기반이며 지역사회 전파 상황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특히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